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빌라에서 이웃 간의 배려가 사라지고 있는 요즘.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여기 자연에 기대서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때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배우면서 즐기는 우리의 이웃. 섞일 수 있는 되게 좋은 마을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멋진 하모니. 아이를 키우려면 정말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라서 행복한 공동체 마을을 만나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곳. 이곳은 충북 충주에 있는 생태마을 공동체입니다. 집주인 엄수정 씨가 살고 있는 이곳에 생태마을 공동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명씩 찾아들었고 자연스럽게 공동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종의 동물들이 있지만 그 흔한 다툼 한 번 없다는데요. 언제부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게 된 걸까요? 구제역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동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미안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동물들은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농장을 만들어 보자. 사람과 자연이 서로 아프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꿈꾸는 생태마을. 이건 동물들의 주된 먹이인 건초입니다. 마보가 일로 와. 마보기는 앞서가는 수말인데요. 소와 양도 어느새 그 뒤를 따르고 있네요. 먹이도 사이좋게 나눠 먹는 여러 동물들. 그만큼 매일 치우는 배설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네요. 이제 저기서 발효시켜서 퇴비로 만들어서 자급자족하는 생태마을.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환경 생각해야죠. 그러려고 이렇게 와서 사는 거니까요. 네,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이들이 땅에서 얻는 선물도 꽤 많습니다. 이거 뿌리가 몇 년 된 거. 예 다른 거랑 다르죠. 이렇게 굵잖아요. 이렇게 뭐지? 향기 맡아요. 향기 좋죠. 좋아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이들. 그래서일까요? 생태마을 식단은 대부분 직접 재배한 농작물로 만든 자연식입니다. 오늘 메뉴는 냉이 된장찌개와 김치찜이네요. 가정용 교정. 또 매 끼니마다 나락을 도정해서 먹는데요. 조금은 불편하지만 느리게 살아가는 만큼 내면의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자신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 여기 이렇게 쌀이 도정돼서 나오고 뒤에는 이렇게 겨가 나와요. 겨기에 이 겨는 음식물 찌꺼기에 뿌리면 냄새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마음으로 사는 생태마을 사람들. 음식도 먹을 만큼만 가져갑니다. 땀 흘려 일한 뒤에 먹는 식사는 꿀맛인데요. 그런데 그 흔한 고기 하나 없이 채식으로만 드시는 건가요? 완전 채식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자기 이렇게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직접 재배한 텃밭 채소로 삼시세끼를 만들어 먹는다는 이들.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 속 지혜는 식사 후 설거지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분해가 된다. 이게 벌써 없어졌죠, 거품이.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부으셔도 돼요. 감쪽같이 사라진 세제 거품. 어떻게 된 거냐고요? 비밀은 바로 이 천연 세제에 있습니다. 사과에서 추출한 천연 계면 활성제와 EM 발효액, 그리고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을 넣고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넣어서 흔들어. 그렇죠. 네, 진짜 간단하죠. 한번 이렇게 생태마을 사람들은 매번 이렇게 만들어서 쓴다는데요. 먹어도 될 만큼 순하다고 합니다. 이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생태 화장실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물 대신 왕겨와 EM 발효액을 넣고 뿌려줬을 뿐인데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 생태 화장실은 물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고 또 저희 몸에서 나온 배설물로 또 다른 퇴비나 액비로 이렇게 자원으로 이렇게 탄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었었어요. 또 이들은 농사를 지을 때 저장 탱크에 모아놓은 빗물을 사용하는데요.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오늘은 빗물 탱크 청소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왜 굳이 불편함까지 감수하면서 빗물을 따로 모으는 걸까요? 지어서 퍼낼 때 이제 동력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지하에 있는 물이 무한정으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느리게 사는 대신 환경을 생각하는 생태마을 사람들. 문명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교감을 선택했는데요. 이곳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땀 흘리는 속에서 이렇게 좀 더 좀 가치 있고 이렇게 의미 있는 생활인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우리가 뭘 하겠어라기보다는 모두가 다 조화롭게 이루는 거. 그 인간뿐만이 아니라 저희 동물들도 같이 살고 있지만 동물도 그렇고 자연의 이런 모든 존재들과 어떻게 하면 좀 서로 더 이렇게 공존하면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가. 그 매 순간순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우는 대한민국. 그만큼 주거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요. 하지만 아파트가 삭막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 이것도 주민들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되게 많이 몰려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첫 번째는 바로 수영장. 매달 내는 관리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데요. 애기가 물을 좋아하는데 이런 데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니까요. 아파트에 수영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고요. 또 아파트 단지 내에 목욕탕과 사우나 시설도 구비가 돼 있는데요. 여러 주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만큼 그 만족도도 꽤 높다고 합니다. 아파트 안에 목욕탕이 있다는데 처음 듣는 이유 이사 오는 사람들이 그걸 제일 환영하더라고요. 아버님도 역시. 네, 좋아요, 확실히. 빨래가 걱정된다면 이곳을 찾으면 됩니다. 동전 세탁실에서는 이불은 물론이고요. 운동화까지 세탁과 건조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운동화 세탁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요즘에 뭐 빨아주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게 있어서 잘 쓰는 편입니다. 또 어른과 아이가 함께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도 있는데요. 아파트의 여러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서 입주민들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친분관계 있잖아요. 여자들은 특히나 누가 먼저 말을 걸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다. 그런 면에 또 사람들 릴레이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고. 여기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더욱더 돈독해진 아파트 주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타 동호회인데요. 당신의 모습이 참 이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당이라고 할래요. 약간 뜨는 식으로. 기타 강습은 아파트 주민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요 샤프의 요 특성 약간 리듬이 약간 떠야 됩니다. 맞나요? 잘 안 돼요. 아니 지금 서투르신 것 같아 좀. 이렇게 다리를 저는 느낌으로 치려는데 그 느낌이 안 살아요. 옆에서 야심차게 연주를 해보는 이분. 어떤가요? 셔플과 스윙 연주가 구별이 되나요? 셔플은 알겠는데 스윙은 아직 구별이 안 가요. 근데 저 치면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아니요, 사실 안 나는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그냥 이건 구별해내기가 서로 제가 볼 때도 지금 서로 반대로 얘기하신 것 같아. 아 그래요?
기타 연주로 하나가 된 주민들, 이들의 하모니가 아름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많은 음악 활동하신 분들이 우연히 많이 오셔가지고 특히 초보분들을 열심히 지도를 해준다는 게 장점입니다. 기타는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멘토링이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 아이들은 놀이터 대신 이곳을 찾습니다. 관리사무소 2층에 마련된 탁구장인데요. 엄지와 둘째가 이렇게 쭉 끝까지 들어가. 라켓 잡는 법부터 꼼꼼히 배워봅니다. 집중. 보고 1대1 레슨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 실력도 꽤나 좋습니다. 몇 살이에요? 7살. 탁구를 이렇게 잘 쳐요? 원래 멘토링으로 이루어지는 탁구 교실, 탁구 강사도 이곳의 아파트 주민입니다. 아니 여기 사는 아파트 주민이고요. 내가 탁구를 그전에 조금 쳤던 경험이 있어서 여기가 또 멘토링 탁구 동아리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을 내가 그럼 재능을 기부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이곳 탁구장은 단순한 운동 시설이 아닌 주민들 간에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임대와 분양의 경계를 많이 허물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됐나요?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공동체 활성화를 시작했는데 임대하고 같이 해야 되냐 이런 말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한두 명씩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오해도 풀리고 어떤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거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짝짝짝짝짝짝가 엄청나게 서울 은평구에서 활동하는 짱가를 소개합니다. 주택도 아파트처럼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솔깃한 문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여는데요. 몇 개 들어왔어요, 오전에? 오전에 지금 4개고요. 오후에 서비스에 대해 12가구 정도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몇 개를 수정을 주로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저희가 출동을 하게 되면은 뭐 어르신들이라든지 집안에 이제 주부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때 맞춰 서비스를 의뢰한 집으로 출발하는데요.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보기에도 오래돼 보이는 세면대 배수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세면기 쪽에서 지금 누수가 있었고요. 지금 너무 좀 오래돼서 그래서 이제 새 것으로 좀 교체하는 겁니다. 관 교체하는 겁니다. 매달 8,000원으로 출장 수리비가 오케이. 단 자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네, 다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잠깐 새 깔끔하게 수리됐네요. 진짜 갑자기 뭐 어디 인테리어 집이나 철물점에 가서 부탁하면 사람이 없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발을 동동 굴러야 되고 또 출장비가 꼭 10,000원에서 뭐 20,000원 사이 붙고 근데 뭐 8,000원 가지고 언제든지 뭐 1년 내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단독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의 비율이 7대3인 은평구. 게다가 이곳엔 지은 지 20-30년 된 오래된 주택들이 많은 편인데요. 은평구에서는 무엇이든 서비스를 통해 주택도 아파트처럼 관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독이나 다가구에 사는 사람들도 정말 집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소비자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소비자들이 또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자들도 마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같이 고민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골목의 경제가 순환되는 거죠. 매일 이곳 협동조합 사무실로 문의 오는 전화만 수십 통이 넘는데요. 감사합니다. 무엇이나 홍보 서비스입니다. 예, 그렇게 선납을 해주시면 6개월 동안 계속 회원이 되시는 거세요. 그럼 하루에 50에서 70통 정도 문의가 오고 있고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수리하는 곳만 하루 평균 10곳이 넘습니다. 아, 요즘 여기 등하고요. 방 쪽 등하고요. 네. 방 쪽 안쪽에 보면 콘센트 있거든요. 콘센트 꽂는데. 아, 네네. 예, 거기에 지금 뭐 충전기 뿌려서 들어가고 그게 지금 막혀 있거든요. 아, 아무래도 혼자 하기에는 좀 못하죠. 엄두도 못 내죠. 하지만 매니저의 손을 거치면 뚝딱. 이렇게 간단한 걸.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냥 저희가 막 못 만지잖아요. 이런 거. 무섭잖아요. 솔직히 이런 거 잘 뭔지도 모르고 뭘 사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좋은 것 같아요. 협동조합에서 파견하는 현장 매니저는 건축 분야 전문 기술자들입니다. 집과 관련된 크고 작은 고충들을 은평구의 소상공인들이 도와주고 있는 셈인데요. 현란한 손놀림이 맥가이버 부럽지 않죠? 네, 전기 잘 들어옵니다. 유독 어두웠던 밤, 무엇이 문제일까요? 형광등이 3개인데 2개가 나갔네. 네. 얼마 동안 들고 사셨어요? 그냥 불편해도 그냥 이제 솔직히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살았어요. 되는 거를 바꾸면 좀 아까우니까요. 혼자서 하기 힘든 주택 잔손 보기부터 안전 점검까지 해주는 협동조합 매니저들. 주민들은 참 고마운데요. 형광등 하나 갈아 끼웠을 뿐인데 전보다 훨씬 밝아졌죠? 일단 제가 지금 2번 내용이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다 하고 알려주고 홍보해 보려고요. 이런 게 있다고 다 잘 모르더라고요. 나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 그중 아이 키우는 일이야말로 힘든 일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홀로 육아에 지친 엄마 아빠 모두 주목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이제 9개월이에요. 여기서 제일 어리겠네. 네. 더 어린 애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몇 개월부터 몇 살까지 있어요, 여기는? 제일 어린 애가 3개월인가? 3개월부터 있는 것 같아요. 마을에서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미취학 아동이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인 거죠. 부모와 아이의 사랑방 같은 이곳에서는 전문 교육기관 못지않은 수업도 진행됩니다. 우리 텃밭 벌써 봄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밭에 가서 씨를 심을 건데 우와, 이거 무슨 소리야? 귀쫑꽃 해봐. 우와. 씨앗을 오감으로 느끼면서 성장하는 아이들. 오, 씨. 잘하지. 이거가 부담인데. 이제 심어봐야겠죠. 한집 줄게 새집 다오. 섞어야 돼. 먼저 흙의 감촉과 온기를 느껴본 후에 밀 씨앗을 심는데요. 아마 새싹이 자라나는 동안 아이들의 마음도 한 뼘 더 자라있겠죠. 잘 자라라. 씨를 뿌리고 꼭꼭 물을 주었죠. 제가 아이 키우면서 엄마 마음으로 아이한테 이런 걸 주면 좋겠다 싶었던 것들을 마을 이모로서 마을 조카들한테 알려주는 일들이에요. 아이를 키우려면 정말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는 절감을 하고 있어서 함께여서 즐거운 건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동육아 공간에 있으면 또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도 있고 엄마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육아 고민도 같이 들어주면서 이런 시간은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 물론이고요.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모가 잡아줄게. 이웃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돌보기 때문인데요. 남의 아기도 내 아기처럼 돌봐야 된다는 그런 규칙은 있어요. 근데 아기만 보내는 건 절대 안 돼요. 한편 주방에서는 국수를 삶는데요. 점심 준비하시나요? 오늘 활동하는데 애기들하고 같이 국수놀이를 하는데 이제 이게 촉감놀이거든요. 이렇게 가만. 국수놀이를 비롯한 모든 수업은 부모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하는 모든 분야의 활동들을 그냥 다 하는 거죠. 어린이집 선생님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유치원 교사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네, 뭐 보육교사 자격증 갖고 계신 엄마들은 되게 많으세요. 고사리 손으로 국수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
국수놀이는 소근육 발달과 창의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훨씬 낫죠. 훨씬 집에서 혼자 보면 정말. 아이들이 만든 국수 작품 참 멋지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요.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관심과 애정도 중요하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생활인 것 같아요. 여기는 아이만이 아니고 엄마들도 함께 여기서 삶을 같이 하면서 그냥 살아나가는 어렵다니까 함께하면 힘들지 않아요. 너와 내가 아닌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일상. 마을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합니다. I like to move around to different